혼외자가 근데 뭐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인 분들도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어머니의 명언이 있는데 여자는 전생에 99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결혼하면서 나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결혼 전에 본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모습일 때조차 숨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간녀를 찾아가서 따기를 때려.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제 식은 커피를 붓기도 해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단지 책임만 지면 돼요. 배우자를 ATM기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ATM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대리효도라고 하잖아요. 아들들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하라는 거죠. 그 집 딸도 안 하는 걸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요즘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군 법무관으로서 14년 동안 복직을 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게 됐는데요. 군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을 다뤄왔던 거죠. 형사나 징계, 그다음에 군인들의 이혼, 군인들도 이혼을 많이 하고 불륜 사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해왔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삶에 대한 문제는 뭐 군대나 민간이나 똑같기 때문에 특히 또 제가 이혼이라는 경험을 해서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실패인지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드릴 수 있어서 이혼 사건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혼은요 사실 사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이제 이혼 3대장이라고 하는 것들 뭐 불륜, 폭행, 도박 요 3가지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결국은요 우리가 불륜했다고 이혼하지 않고요. 도박했다고 이혼하지 않거든요. 폭행했다고 이혼하지 않고 결국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그거를 다시 풀어서 말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많은 이혼 사건의 대부분은 대화가 되지 않는 점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십니다.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보면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고요. 남성분들은 그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불륜을 해서 아이를 혼외자를 막 낳기도 하고 혼외자가 근데 뭐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인 분들도 있고 그렇게 뭐 우리가 들었을 때 충격적인 케이스는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어머니의 명언이 있는데 그분은요 요즘 분인데도 여자는 전생에 99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본인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정이 있는 거고 그 며느리 분도 배우지 못했거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당황하고 곧바로 대처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거죠. 한 번은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편이 세팅해놓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일도 남편이 하라는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이 좀 손재주가 좋아서 돈벌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여자한테 일을 시켜요. 아내한테. 근데 아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보면 안 돼요. 아이 졸업식에도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일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차단해놓고 무슨 돈을 버는 기계처럼 하루 종일 주말에도 일을 시키는 거죠. 이분은 자기 앞으로 된 돈도 그러니까 내 명의의 돈이죠. 내 계좌에 있는 돈도 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당해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아내분한테 굉장히 가스라이팅이 많이 되어 있어.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재산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 분할을 하자면 말도 못해요. 아내가 무서워서.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내한테 연락이 오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저 사람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 짜증을 내는구나. 아니면 버럭 화를 내요. 그러면 그것도 저 사람이 지금 무언가 잠깐 저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라고 넘어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결혼 전에 본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가장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결혼하면서 나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모습일 때조차 숨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의 뭐 기질이든 어떤 성격을 단편적으로 내가 보게 된 건데 넘어가는 거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콩깍지. 그게 콩깍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콩깍지라는 건요 결국 내가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 정년기예요. 얘보다 좋은 사람은 내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내 조건에서 아니면 내 나이에서. 그러면 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일부러 콩깍지를 본인이 쓰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불행한 이제 삶이 시작되게 되는 이제 시작인데 그것도 역시 내가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프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냥 결혼 자체가 목적인
부정적인 거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혼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그러니까 행복한 척하고 살고 있는 분들도 이제 많거든요. 후회하는 분들도 있죠. 이혼이라는 거는 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륜을 한 분들은 대부분이 복수하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복수하는 법은요.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놓은 합법적인 복수법은요. 상간자 소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징계 의뢰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모욕을 주겠다. 재산을 다 뺏겠다. 불법적인 방법이거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제재를 막 혼자 생각을 하면서 혼자 또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통해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소송은 복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정신적 손해를 받았으면 위자료를 받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위자료는 굉장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불륜을 해도 혼외자를 뭐 셋을 낳아도 위자료는 3, 4천을 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받으면 얻는 게 뭐냐 그런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괴로운 건 나예요.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괴롭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그래 그럼 넌 그렇게 해라. 나는 그냥 계속 바람 피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럼 나만 계속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갉아먹는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그런 분들 그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불법? 1인 시위가 1인 시위 자체는 괜찮은데 그 내용이 문제겠죠. 피켓의 내용이 누군가가 특정될 수 있으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것이에요. 상간녀를 찾아가서 따귀를 때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물을 붓는 분도 있어요. 커피점에서 만나서 이제 식은 커피를 붓기도 해요. 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단지 책임만 지면 돼요.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겠죠. 본인의 감당한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갈등이 오는 부분은 없어요. 아무리 콩깍지가 씌어 있어도 얘하고 나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 그거를 체크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능력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나와 저 사람의 관계에서 저 사람의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의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럼 상대방이 그건 문제가 맞아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야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함께 노력이에요.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쟤랑 결혼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결혼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3가지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되면 그때가 이혼을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알았는데요. 그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괴로움을 겪다가 이혼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혼을 하는 절차 자체는 저한테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웠죠.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가 가장 괴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이혼을 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다들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 보통 그럴 때 겨우 이혼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가정을 깬다는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그냥 죽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자를 ATM기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ATM기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그래도 생활비는 주잖아. 근데 그 생활비는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면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누구도 내 앞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혼하고 나서의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삶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비교해서 이혼을 할지 말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선택은 후회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후회가 적을지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체감할 때 상담도 굉장히 많이 늘고 그때쯤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요 명절에 특수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원래부터 갈등이 있었죠. 내재되어 있었는데 한쪽이 참아왔던 거예요. 이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어리다 아니면 내가 경제력이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갈등이 없던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명절이 되면
그 갈등이 촉발되죠. 그렇죠. 예, 이미 변호사 상담을, 이혼 상담을 한다는 건요. 물론 요즘은 예전보다는 달리 상담을 많이 하시지만 결심을 하고 몇 번이나 주저하다가 이제 오시게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당연하죠. 고부 갈등은요, 그러니까 불륜처럼 거의 모든 사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아직은 장인 장모님의 부당한 대우보다는 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더 많거든요. 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리효도라고 하잖아요. 아들들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하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랑 여행을 가. 아니면 쇼핑을 해야 돼. 항상. 근데 딸도 안 해. 그 집 딸도 안 하는 걸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면 가정 불화가 있을 수도 없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 집에서는 뭐 남편 아내의 역할도 있지만 나가서는 사회의 어떤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자식, 그다음에 아이의 부모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각각 잘 수행하면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이 행복하거든요.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북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 우주에 북극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관계를 하나씩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